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워치리스트나 FBI의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번호를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서는 불법 고용 단속도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도 공동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145%까지 관세를 올리자 중국은 125%의 보복 관세로 맞서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으로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 대기업들이 인도로 이동하거나 중국 내 판매를 중단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제조된 제품 주문을 대량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워치리스트에 있거나 FBI의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번호를 무효화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번호가 없어지면 미국 내에서 금융,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자기 추방과 자진 출국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납세 정부 공유에 이어 수백만 명의 사회보장 번호를 무효화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미국 체류와 생활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중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CBP 홈 앱에서 셀프 디포트, 자기 추방을 선택해 스스로 자진의 미국을 떠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Now my administration is launching the CBP Home app to give people in our country illegally an easy way to leave now and self-deport voluntarily. 이를 유도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 수백만 명의 사회보장 번호를 무효화시켜 미국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가동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외국인 수백만 명의 소셜 번호를 무효화시키고 사망자로 분류해 데스메스터 파일에 집어넣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1차로 6,300명의 소셜 번호를 무효화시켰는데 FBI의 범죄 기록과 테러 워치 리스트에 의해 대상자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셜 번호 무효화 조치는 머스크가 이끄는 도우지가 사회보장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의심자들을 포착해내고 FBI 범죄 기록과 테러 워치 리스트 등과 대조해 선정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트럼프 행정부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번호 무효화 조치 대상은 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현재 미국 내에 66만 명 정도 있어 이들의 소셜 번호가 가장 먼저 무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고 잠적한 140만 명도 FBI 범죄 기록에 수배자 명단에 올라있기 때문에 소셜 번호 무효화 대상이 될 게 확실시됩니다. 여기에 바이든 시절 각종 패롤 정책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얻어 거주해온 250만 명이나 줄줄이 체류 신분을 취소당하고 있어 체류 신분 취소와 함께 소셜 번호도 무효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SSA, 사회보장국과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사이에도 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합의로 사회보장국은 9만 8천 명의 최신 주소를 아이스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30년 이상 금지되어온 IRS의 납세 정보가 아이스 이민단속국에 넘겨져 불법 취업자 700만 명이나 추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 스크린 넘버를 무효화시키면 해당자는 미국 내에서 금융, 경제 생활을 전면 봉쇄당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고 상당수 지역에서는 운전면허증도 취득할 수 없어지며 주택모기지와 자동차 할부 금융, 학자융자금 등의 길이 모두 막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서는 불법 고용 단속도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 사회, 한인 업주들은 I-9 폼을 작성해 비치하는 등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 신분이 없거나 유학생과 영주권자들도 이민 단속에 걸릴 경우 이민 변호사와 함께 총영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권유되고 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워싱턴 한인 사회에서도 공동 대비책을 마련하러 나섰습니다. 대사관은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가 우리 동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동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총영사관과 한인 이민 변호사들, 한인 단체장들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종 워싱턴 총영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타겟은 불법 고용 단속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한인 업주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기종 총영사는 이를 위해서는 한인 업주들이 종업원들의 취업 증명서를 확인하고 I-9 폼을 작성해 업소에 비치해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I-9 폼을 2025년 1월 최신판을 다운로드 받아서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 증명서를 보고 작성한 후 사본과 함께 직장에 비치해두도록 권고했습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이민 단속이 불법 체류자들뿐만 아니라 유학생, 심지어는 영주권자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자녀들이 SNS에 친팔레스타인 반유대 게시물을 올리거나 링크만 파더라도 유학생 등 비자를 취소당하고 심지어는 영주권까지 박탈될 수 있어 사전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영주권자들은 한국 등 외국을 방문해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 미국 재입국 시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자제해야 한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에 1년 이상 장기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돼 공항에서 I-407 폼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이는 영주권 포기 동의서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오기 전까지는 결코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민 단속에 걸리는 불법 체류 신분자들은 물론 유학생 영주권자들은 주미 한국대사관의 전화번호를 미리 소지하고 있다가 즉각 주미 한국대사관 202-939-5653으로 연락하면 담당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송우진입니다.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4%까지 올리자 중국이 미국산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로 맞서 미중 간 관세 무역 전쟁이 끝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더해져 145%대 125%로 맞서는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이 끝없이 관세 전쟁을 격화시키면서 정면 대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매일 관세율을 올리는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 중국이 거의 같은 비율로 맞보복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145%라고 확인했습니다. 하루 전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발표했던 125%에서 펜타닐에 대한 벌칙 관세 20%를 더해서 145%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농담과도 같은 황당한 관세 폭탄이라며 비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125%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로 34%를 부과한 후에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했다며 50%를 추가했고 또 한 번의 보복관세에 다시 125%를 올렸고 여기에 펜타닐 20%가 빠졌다며 145%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농담과도 같은 숫자 게임으로 알았다가 보복관세 맞대응을 핑계로 재보복에 나서는 미국을 보고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미국의 상호관세와 똑같이 34%, 여기에 맞보복으로 50%를 추가해 84%로 올렸다가 125%까지 높인 겁니다.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145%나 관세를 물리고 중국이 미국산에 125%를 부과하면 사실상 교역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가전제품, 신발과 의류 등을 지난 한 해 4,890억 달러어치나 수입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오일시드와 곡물, 석유와 가스 등을 중심으로 지난 한 해 1,450억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연간 5,8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온 미중 양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2,950억 달러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특단의 조치로 협상의 물꼬를 틀지 않는 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지속되고 더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목표인 중국만 고립시키고 한일 양국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들과는 패키지 협상을 통해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 투자와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대폭 올리려는 목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쉽게 트럼프에 굴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브라질 등 브릭스, 러시아 등과 연대를 구축해 미국을 역으로 고립시키려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자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 대기업들이 인도로 이동하거나 중국 내 판매를 중단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00만 대 이상을 중국에서 상호 관세가 유예된 인도로 급속히 이동시킨 후 미국에 가져오기로 했고, 테슬라는 중국 내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무역 전쟁을 끝없이 격화시키자 미국 내 기업들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거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대신 중국과의 전쟁은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까지 올리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125%로 올려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관세율이 매일 상승하고 있는데 이미 145%대 125%만으로도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 간의 교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미국의 공룡 기업들이 다급하게 자구책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을 상당량 만들어 미국에 가져오고 있는데 상호 관세가 낮은 데다가 90일간 유예된 인도로 수송해 미국에 가져오는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00만 대 이상을 긴급하게 차터한 6대의 수송기 편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시켰다가 미국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27%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은 데다가 90일간 유예됐기 때문에 보편 관세 10%를 물어도 중국의 145%보다 135%나 낮아지게 됩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아이폰 16의 256기가의 경우 125%의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한 대당 가격이 1,199달러에서 1,999달러로 800달러나 급등하기 때문에 인도로 옮기는 자구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애플은 인도발 수입에서 가장 취약점이었던 공항 검색 시간을 30시간에서 6시간으로 대폭 단축시키는 로비를 벌여 대량 항공이송과 수송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 16는 당분간 미국 내에서 가격을 대폭 올리지 않고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오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도 앞으로 석 달 동안에는 보편 관세 10%만 물기 때문에 미국 내 판매 가격을 크게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미국 기업들의 중국 우회 수입은 묵인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우회 수출은 가로막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애플처럼 중국에서 만들던 아이폰을 완제품 이전에 인도로 대거 이송한 후에 완제품을 인도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묵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는 중국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어 웹사이트에서 그동안 판매해온 모델 S 세단과 모델 X 스포츠 유틸리티 전기차의 오더 버튼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중국 내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교역국들의 상호 관세를 발표하자 아마존이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제조된 제품들에 대한 주문을 대량 취소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 조치를 연이어 단행하는 가운데 아마존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대규모 주문을 취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아마존에 중국산 해변용 의자를 납품해온 한 업체의 관계자는 이런 일방적인 주문 취소는 처음이라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어 공장 대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마존 협력업체 담당 컨설턴트는 자신이 자문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중국 및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업체들은 수익성을 낮춰 해외 시장에 재판매하거나 대체 유통 채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수입 물량을 줄이기로 한 배경에는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전체 판매 상품의 약 40%를 직접 구매해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제품을 도매로 확보한 뒤 미국 내 물류센터로 운송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관세가 인상될 경우 아마존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주문 취소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아마존이 공급업체의 관세 부담을 일부 전가하려는 조치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주문 취소와 관세 정책 간의 관련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며 내부 문건에는 구매 오류로 일부 주문을 취소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월에 낸 연례 보고서에서 국제무역 분쟁을 위험 요소로 꼽은 바 있습니다. 아마존의 주문 취소 조치는 관세로 인한 주문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관세 부담을 우회하거나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수입 조정에 나서면서 중소제조업체 및 납품업체들은 예기치 못한 경영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관세 정책과 주문 취소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통상 정책과 글로벌 유통기업들의 대응에 따라 이 같은 공급망 변화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우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